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리고 참새 2마리 덜 뽑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키아벨리 집이 여기고 여기가 선술집입니다. 막걸리 집이에요. 막걸리 집. 막걸리 집이에요. 하여튼 포장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장마차. 그곳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대포 한잔 하는 겁니다. 그때 쓴 글입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 시골 마을의 촌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네. 어떤 놈도 내가 왕년에 피렌체의 공직자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내가 뭔가 근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놈은 아무도 없지. 그죠? 시골에 이제 파묻혀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나가서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아무데나 가서 가정교사나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나가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밥값이라도 들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마키아벨리의 심정이었습니다. 철저한 약자였다는 거예요. 철저한 약자였다. 가난과 궁핍함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쓴 책이 군주론입니다. 이분에게 헌정한 책이에요. 헌정한 책. 메디치 가문의 지도자죠. 왜 썼을까요? 이력서 쓴 겁니다. 이력서. 자, 내가 공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공직으로 자기를 불러줄 사람 누굽니까? 메디치 가문이죠. 그분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군주가 되었는데 군주가 어떻게 행동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벨안간 군주가 된 자가 운수 좋게 굴러드는 호박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속히 대책을 세울 만한 기량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군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군주가 되었잖아요. 즉 다른 군주가 미리 준비한 여러 기초를 저기 하자마자 곧 갖출 수 있는 기량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없죠? 나는 있습니다. 나를 등용해 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군주로는 철저한 이력서였다. 포트폴리오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군주론을 과대평가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군주론은 인문학 책입니다. 사회과학 책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사회과학적으로 정치학의 교본을 그렇지 않습니다. 루크레티우스의 책, 크세노폰의 책, 기케로의 책을 읽고 재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특별히 이 크세노폰이 쓴 키루스의 교육이 결정적인 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창업 황제였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군주로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걸 보고 그것을 재해석한 게 군주론이라는 것이 저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키케로라는 당대 최고의 철학적 기초를 쌓았던 도덕주의의 기초를 쌓았던 키케로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키케로의 해석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도덕주의라는 거예요. 군주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달랐어요. 마키아벨리는 과연 그것이 전부인가?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키아벨리하면 이걸 생각합니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 그렇죠? 근데 그게요, 마키아벨리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키케로가 한 말이에요. 키케로가 한 말을 뒤집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주장은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악인이 되는 법도 알아야 하며 또한 그 태도를 때에 따라서 행사할 줄도 중지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게 진짜 마키아벨리의 생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키아벨리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죠? 바로 플라톤이 이미 한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국가론 했어요. 우리 국가의 통치자들은 그가 누가 되든지 국가의 선을 위해서는 시민이든 적이든 그들을 속일 권리를 갖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리스 고전에서 다 된 이야기를 받아들이거나 재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는요, 군주론에서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는 그런 태도를 취했죠. 그래서 이 책을 바쳤습니다. 메디치 가문에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딱 바쳤어요. 그랬더니 메디치 가문의 사람이 군주론을 읽지 않고 그냥 탁 내팽개치고요. 옆에 있는 개만 앉았어요. 개만. 근데 마키아벨리가 그걸 딱 지켜보다가 이런 개만도 못한 것들. 그러면서 뛰쳐나갔어요. 어디로 가게 됐느냐? 바로 여기에 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48살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생애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군주론을 쓰면서 군주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어디로? 여기로 가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루첼라의 정원입니다. 피렌체 가면은요, 여기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루첼라의 가문이 만든 학당인데요. 이 학당에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발표한 책이 뭘까요? 로마사 논고라는 책입니다. 마키아벨리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 정원의 그늘진 곳에 앉아서 젊은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 책이 바로 로마사 논고란 책입니다. 마키아벨리가 48살부터 자신의 방향을 틀은 겁니다. 피렌체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쓴 책이 전쟁의 기술입니다. 이 전쟁의 기술이 또 다른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요,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 전쟁에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약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도록 해줍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저는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왜 싸워야 하는가? 마키아벨리가 그런 것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상에 앉아서 고전을 함께 읽으면서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아니 가장 심금을 울리는 편지일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친구에게 쓴 것인데요. 그 당시 책상에 앉아서 무슨 고민을 했는지, 저녁이 오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 아까 대포 한잔 한다 그랬죠.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8시쯤 돼서 옷을 관복으로 갈아입고, 자기가 공직자일 때 그 관복으로 갈아입고 흙과 먼지를 떨어버리고 옛 시대에 살았던 어르신들의 정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를 정중히 맞아주시고 나는 혼자서만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지혜의 음식을 그 어르신들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키케로와 카이사로와 안토니우스 피우스와 마르쿠스 아울레시와 세네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옛 지혜의 음식을 먹으며 다시 태어난다네. 나는 옛 시대를 사셨던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지. 내가 그분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질문을 드린다는데 왜 그때, 카이사르 당신은 왜 그때 행동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시대에 질문을 드린다는 거예요. 피렌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거의 성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